자, 저희 이론 솔루션 책 16장의 주식기능 보상 마저 보도록 하실게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307페이지 307페이지에 주식기능 보상이 기타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우. 요거 보기 전에 죄송합니다. 복합금융상 복습부터 해야 되죠. 잠깐만. 이제 기출 솔루션 책에 351페이지에 기출 솔루션 책 351페이지에 주제별 이론 요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셨던 복합금융 상품. 일단 전환사채의 경우는 이렇게 미래 현금 흐름 주어지면은 상환할증까지 포함해서 현재 가치 계산한 다음에 부채유수와 자본요소로 발행 금액을 나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부채유수에 대해서는 유효이자 곱상각하시다가 다른 사채와 마찬가지로 유효이자 곱상각하시다가 만약에 행사했다 그러면은 장부에 달고 있던 이 사채 그대로 없애고 자본요소 전환권 대가도 없애면서 그 두 개 금액을 주식의 발행 금액에 포함시키면 됐었습니다. 시험지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일단 주식 발행 금액 이 친구 하나. 그 다음에 주식 발행 금액을 자본금과 주발초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나눠서 주발초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행사 회계 처리가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볼 수 있는데 그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은 부채가 감소하는 부분을 계산하면은 자본 총계를 역산할 수 있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행사 시점 회계 처리 일단 100% 행사를 가정해서 이 회계 처리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금액을 구할 때 비율을 행사 비율을 곱하시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사 이후의 이자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00% 행사한 게 아니라 일부만 행사했다. 그러면은 행사 이후에 사채가 남아있게 되는데 근데 행사 이후에 남아있는 사채에 대해서 이자 비용 계산하셔야 되겠죠. 전환사채 경우는 행사를 인해서 장부에 달고 있던 사채가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행사 비율만큼 전부 다 사라지기 때문에 남은 사채 가지고 유효이자 곱상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 행사 후에 이 사채는 권리 행사 전의 사채에다가 그 금액의 행사 비율을 곱해서 전부 다 비율대로 없애주시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남은 사채에 대해서 유효이자법 상각 진행하시면 됐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신규수검 사채는 조금 그 내용이 달랐죠. 신규수검 사채는 똑같이 발행 시점 그리고 행사 이전까지 유효이자법 상각까지는 똑같은데 행사 시점에 이렇게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한다. 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채 상환할증금의 현재 가치도 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97원만큼의 미래의 상환할증금을 행사 시점의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따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할인해서 그 상환할증금의 현재 가치를 행사 주식 발행 금액에 포함시켜 주시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하실 점이 행사 시점의 만기 금액이 아니라 행사 시점의 현재 가치로 상환할증금을 계산하셔야 됐었고요. 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발행 금액 물어볼 수 있고요. 주식 발행 금액은 이 세 가지 금액 합계 계산이 되겠죠. 그다음에 주식 발행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발초가 얼마냐? 그리고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은 현금 받은 것과 사채 상환할증금 줄어든 것을 합치시면 됐었죠. 그다음 신규수검 사채가 행사된 이후의 이자 비용 역시 마찬가지로 계산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자, 신규수검 사채는 전환 사채와 다르게 행사 시점에 줄어드는 사채가 이거 상환할증금의 현재 가치의 행사 비율만큼만 사라집니다. 그래서 행사를 인해서 줄어드는 사채 부분이 요금액이기 때문에 상환할증금의 현재 가치가 줄어든 사채 가지고 유효이자 상각해 나가면 됐었다. 전환 사채와 이자 비용 계산하는 게 조금 달라서 오히려 신규수검 사채 쪽이 이자 비용 계산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 전환 사채 관련된 기타 사항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할인 발행.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전환 사채, 신규수검 사채 모두 다 액면 발행의 경우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할인 발행했다. 예를 들어서 발행 금액이 970원이다. 그러면 자본 요소로 계산되는 게 20원. 그런 식으로 줄어들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발행 금액이 1,020원이다. 할증 발행했다. 그럼 자본 요소 잔액으로 계산되는 금액이 71원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받은 돈이 액면 금액보다 작건 간에 잔액으로 계산되는 자본 요소가 달라질 뿐이지 부채 요소의 공정 가치 계산 산식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잘하고요. 두 번째 보셨던 것은 전환사채 거래 비용이었습니다.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데 이렇게 거래 수수료가 발생한다. 거래 수수료를 증권사 같은데 내었다. 그러면 그 거래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채와 자본의 발행 금액에 차감을 해야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환사채 전환권액과 발행하고 그 거래 수수료 지출한 금액만큼 발행 금액에 차감하는데 다만 이 거래 수수료는 어느 한쪽 부채나 자본 어느 한쪽만을 위해서 발생한 수수료가 아니라 이 전환사채 전체를 위해서 발생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안분해서 배분해서 차감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안분하느냐? 발행 금액의 비율대로 안분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 처음 발행 금액이 90원, 10원이었는데 거래 수수료가 10원만큼 발생했다. 그러면은 9원, 1원. 발행 금액의 비율대로 안분해서 81원, 9원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는 보통 이 발행 금액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거래 수수료를 배분하지 않고 최초 발행 금액과 거래 수수료를 차감한 이후에 발행 금액의 비율대로 바로 한 번에 안분하셔야 되겠다. 이런 것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발행 시 거래 비용은 발행 금액을 차감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한번 보시던 게 전환사채의 상환 재미이었습니다.
전환세를 돈으로 갚는 경우죠. 상환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사채뿐만 아니라 부채 요소뿐만 아니라 전환권, 대가, 자본 요소도 같이 돈으로 갚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환권이라는 것은 사채가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익 조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갚아줘야 되고, 그래서 기업이 해야 될 회계처리는 이렇게 돈을 주면서 사채를 그리고 전환권 대가를 같이 갚는 회계처리를 한다. 그래서 이 상환 손익을 산식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오는 것은 사채의 장매가 전환권 대가의 장부액이고요. 주는 것은 현금 지급액입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것을 비교해서 상환 손익 계산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 상환 손익이 쪼개지죠. 그죠? 이 사채 쪽의 상환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자본 쪽의 상환 손익은 자본, 전환권 대가 쪽의 상환 손익은 자본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상환 손익을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이 상환 손익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뭘 구분하셔야 되느냐? 얘는 이미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요 녀석을 구분해 주셔야겠죠. 현금 지급액. 그래서 이 현금 지급액 중에서 사채에 대한 상환 금액과 전환권 대가에 대한 상환 금액이 얼마인지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발행 시점에 발행 금액을 배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채 요소에 대해서는 사채 공정가치만큼, 전환권 대가에 대해서는 잔액으로 상환 금액을 배분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식기념보상 어제 배우셨던 내용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주식기념보상이 주식결정, 주식기념보상, 그리고 현금결정, 주식기념보상, 그리고 뭐 선택결정, 주식기념보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맨 먼저 주식결정, 주식기념보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종업원인 경우에 그 종업원이 회사에 일을 해주면 어떤 권리를 이렇게 부여합니다. 그러면 종업원은 그 권리를 들고 있다가 현금을 조금 더 내면서 주식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결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권리를 주식 선택권, 주식 결제형 주식기념보상이라 하죠. 그럼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해야 될 회계 처리는 뭐냐? 생각해 보시면 이 기업이 종업원에게 권리를 주면서 종업원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은 의무를 부담할 겁니다. 그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 의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주식을 발행해줄 의무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자본이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럼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것도 좀 뭐 의아하실 수 있는데, 이쪽은 뭐 당연히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업원에게 월급을 줘요. 돈을 줍니다. 그럼 현금 급여 이렇게 회계 처리되죠. 종업원에게 뭐 설날 선물을 준다. 그럼 선물에 해당하는 자산 급여. 그래서 종업원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그 노동력을 받아서 바로 다 소비해버리기 때문에 다 비용이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마치 저희가 돈 내고 전기 쓰면은 전기세 쓴 거 돈 낸 만큼 비용 처리하죠. 그죠? 뭐 광고비 같은 거 돈 내서 썼다. 그럼 광고비 다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뭔가 대가를 주고 받아서 사용한 것이 있고 그걸 소비했다면은 비용 처리된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편에 비용이 들어가고 이쪽이 문제인데 이게 자본이 된다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한 의무다. 내란 주식 발행의 의무는 이미 그 자본 파트의 유상증자 청약 발행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의 의무는 그 청약 발행에서 청약 증거금처럼 자본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걸 뭐 유추해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본으로 처리가 되고, 그다음 나중에 종업원이 권리를 행사해서 돈 내면서 주식을 발행해 줄 때는 무슨 회계 처리하시면 되느냐? 간단하죠. 돈 받으면서 주식 발행하는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돈을 받으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회계 처리, 유상증자처럼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데, 다만 예전에 종업원에게 받았던 근무 용역도 결국 주식을 발행하면서 받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또 주식을 발행하면서 결국 받은 것은 이 현금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 노동력도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노동력의 가치도 당연히 이 주식 발행 금액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자본, 여기서 인식했던 자본을 주식 발행 금액에 가산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주청약 증거금과 다른 점은 이 신청약 증거금에서는 계약금을 현금으로 받았지만 주식 선택권의 경우는 노동력을 계약금으로 받았다. 계약금을 노동력으로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회계 처리 형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기업이 종업원에게 주식 선택권을 줄 때는 비용 자본 인식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주식을 발행할 때는 현금 받으면서 주식 발행하는 회계 처리하면서 예전에 미리 받아놨던 증거금을 계약금을 주식의 발행 금액에 포함시킨다. 그렇죠? 그다음, 자, 반면에 현금결정 주가차익 보상권은 이런 복잡한 얘기 필요 없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종업원에게 근무용을 받고 그리고 나서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면은 현금, 이 현금은 주가와 행사가의 차이만큼이죠. 주가와 행사가의 차이만큼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런 주식기준 보상을 주가차익 보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기업이 종업원에게 권리를 부여했을 때 이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의무는 뭐냐? 그냥 돈을 갚으러 의무입니다. 그래서 돈줄 의무예요. 따라서 현금 지급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돈을 갚으러 의무는 부채로 분류가 된다.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여기 비용 인식하면서 부채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저기서 돈을 줄 때 무슨 회계 처리하시면 되느냐? 장부에 다루는 부채와 지급하는 현금의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돈을 더 줬다? 그럼 비용. 돈을 덜 줬다? 이익. 환입.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 형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다음 문제는 뭐냐? 바로 여기 들어갈 금액들입니다.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회계 처리 이렇게 된다는 거 아는데 여기에 어떤 것의 가치로 측정하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주식 결정, 주식 선택권. 거래 상대방이 종업원인 경우에는 저 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래는
받은 것의 가치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면서 돈을 받았다. 그럼 받은 돈이 주식의 발행금액이 되고요. 주식을 발행하면서 어떤 자산을 받았다. 그럼 그 자산의 공정 가치가 주식의 발행금액이 됩니다. 언제나 뭔가 지분 상품, 회사의 자본을 늘리면서 대가를 받았으면 그 자본의 금액은 받은 것의 가치로 측정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종업원은 요 근무 용역, 제공한 근무 용역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죠? 모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종업원에게 준 요 주식 선택권, 5년생의 가치로 주식 선택권의 공정 가치로 측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받는 재화나 용역, 여기서 노동력이겠죠. 이 노동력의 가치로 측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여된 준 주식 선택권의 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쉽게 표현하면은 받은 것의 가치를 모르니까 준 주식 선택권, 준 것의 가치로 측정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준 주식 선택권의 공정 가치로 조기에 들어갈 비용 자본 금액을 계산하는데, 근데 요 녀석 준의 주식 선택권의 공정 가치를 계산하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냐? 일단 몇 개를 줄지를 추정하셔야 돼요. 그죠? 처음에 100개 부여했다고 해서 그 100개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종업원이 중간에 퇴사도 하고 휴직도 하고 해서 이 주식 선택권을 가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몇 개를 받아갈지 그 수량 예측치, 가득 수량 예측치를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 가득 수량 예측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예측치이기 때문에 그 예측이 변동할 수 있어요. 그 예측의 변동을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정치 변경한다, 뭐 이런 얘기가 등장하고요.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부여할지, 몇 개가 가득될지가 결정되면 그럼 그 주식선택권 한 개당 금액이 얼마냐 이제 반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로 측정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건 맞는데 어느 날짜에 공정가치를 계산하느냐. 왜냐면 주식선택권도 공정가치가 계속 변동해요. 여러분들 뭐 재무관리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선택권이라는 것은 옵션입니다.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예요.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는 주가에 따라 연동됩니다. 그죠?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선택권의 가치도 증가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선택권의 가치도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이 주식선택권의 가치가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어느 날짜에 공정가치를 써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요는 공정가치를 부여일 공정가치를 쓰고 재측정을 하지 않는다. 그 이후에 공정가치가 변동해도 그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여한 날짜에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버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 이런 금액 가지고 가득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인식을 해나간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표였죠. 그래서 매기 말마다 이렇게 내가 줄 주식선택권이 몇 개고 얼마짜리냐를 계산해서 내가 줄 주식선택권이 몇 개고 얼마짜리인지를 쭉 계산해서 그에 대한 가득 비율을 곱해서 매기 말마다 인식해야 될 누적 보상비용 계산한 다음에 누적 금액과 누적 금액의 차이로 주식 보상비용을 인식하시면 됐었습니다. 반면에 회계처는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반면에 주가차익 보상권, 주가차익 보상권의 경우는 이 부채로 들어갈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복잡한 얘기가 필요 없었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종업원에게 돈을 줘야 될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그 빚이 얼마짜리인지, 즉 돈을 얼마나 줘야 될지를 생각해서 그냥 그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됐었다. 그래서 기말마다 공정가치로 재측정하면 됐었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 경우도 이렇게 주가차익 보상권의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하는 경우도 그 계산산식은 주식 선택권의 공정가치와 유사합니다. 주가차익 보상권의 경우도 한 개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량을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득 수량 예측치 계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개당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 개당 주가차익 보상권의 공정가치, 주가차익 보상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를 곱해서 전체 부채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시면 됐습니다. 다만 여기 차이가 있는 것은 요 주가차익 보상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기말 공정가치로 재측정을 한다, 그런 차이가 있었죠. 산식은 비슷하지만 접근 방법, 접근 논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주식선택권은 자본이기 때문에 주고받는 거 비교해서 뭐 이런 것들을 계산했지만 주가차익 보상권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빚이 얼마냐 계산하는 겁니다. 주가차익 보상권의 금액들을 반영해서 그래서 또 누적 보상권과 계산하시고 단기 보상권 인식하시면 되는데, 다만 주가차익 보상권의 회계 처리에서는 이제 매기말 공정가치 평가해야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회계 처리가 조금 복잡해지는 감이 있었죠. 그래서 가득 기간 중에는 비용 부채 인식해 나가시면 되지만 가득 후에도 계속 공정가치 평가, 공정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그 부채를 늘리거나 줄이면서 평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칙적인 방법에 따르면 이 주가차익 보상권도 현금 지급 시에 즉 결제할 때 종업원에게 돈을 줄 때 그때 평가하고 결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지급하는 시점에 공정가치 평가하고 돈을 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지어진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기준서에 나와 있어요. 그 기준서 문구를 이론 솔루션 책에 수록해 놨습니다. 어디 보시면 되냐면 312페이지 313페이지군요. 313페이지 맨 위에 이 공정가치 평가는 보고기한 말과 결제일, 돈을 주는 날짜
이 날짜에도 공정가치 평가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그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제한 날짜에도 공정가치 평가하고 돈을 주는 결제를 하는 회계 처리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평가하고 결제 하나, 평가 안 하고 그냥 결제 하나, 심지어 그냥 기초와 기말의 부채의 차이로 회계 처리 한 번에 하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 최종적인 회계 처리 형태는 맨 밑에 참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초와 기말의 이 부채의 변동.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맨 밑에 참고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장기미 지급 비용 변동액, 부채 변동액 해서 잔여 수량의 기말 공정가치 빼기 전기말 장부매, 즉 기간 중에 전체 부채 변동을 한 번에 계산해서 그 회계 처리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들 정리해 보셨고요.